앉아서 생활을 했고 컴퓨터도 앉아서 타이핑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괜찮았어요. 나는 호흡이 지금 괜찮은데 왜 내가 검사를 받아야지? 병원에 가도 크게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육병 일상을 전하는 익선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근육병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방이나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어서 검색만 하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근육병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앉아서 생활을 했고 컴퓨터도 앉아서 타이핑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괜찮았어요. 컴퓨터 타자도 300타 이상 치고 그때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한참 했었는데 그 게임을 잘하려면은 손을 무척 빨라야 해요. 왜냐하면 두세 가지 컨트롤을 한 번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게임을 할 때 웬만한 중수 이상 실력을 가질 정도로 컴퓨터 사용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손을 사용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15년 전까지만 해도 상태가 영호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근육병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곳이 행복카페라는 곳이었어요. 그때는 카카오톡방도 없고 해서 다음 카페나 이런 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얻을 때 환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 커뮤니티나 범죄 피해자 카페라든지 그때도 근육병 환우들이 모여서 정보 공유를 위한 카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행복카페예요. 정식 명칭은 근육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카페. 그런데 정보를 검색해보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광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병원은 어렸을 때만 많이 다녔지 커서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근육병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호흡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 반응이 같은데 나는 호흡이 지금 괜찮은데 왜 내가 검사를 받아야지? 병원에 가도 크게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정확히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서울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육병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이 거의 특히 호흡 쪽으로는 강남 세브란스가 유리했거든요. 지금도 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상태 파악을 할 수 있는 곳이 지방에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하고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호흡기 내과였어요. 단순하게 호흡 쪽이니까 호흡기 내과로 가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검사했을 때는 무슨 호흡기 할 상태가 아닌데 여기까지 왔느냐 멀쩡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의아해서 정보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재활의학과로 가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갔는데 다시 예약을 잡아서 재활의학과로 갔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외래 진료를 받고 나서 상태를 보고 나서 나중에서야 입원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갔다가 바로 입원을 못하고
또 며칠 있다가 힘들게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흡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요. 특히 자주 했던 게 동맥혈 검사예요. 피를 뽑는 검사인데 일반 피검사와는 다르게 동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이산화탄소 수치를 재는 검사예요. 우리 근육통 같은 경우 사실 뼈 자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호흡을 할 때 유심히 보시면 가슴 가이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다 근육이에요. 호흡근이라고도 하는데 횡격막이나 이런 것들이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가슴을 올렸다 내렸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폐 자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호흡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탄소를 들이마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잘 회수 못해 가지고 그게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호흡을 잘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쌓이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호흡이 안 좋아지는지 자각할 수 없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낙 서서히 호흡이 약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꼭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동맥혈 검사만으로는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잠잘 때 호흡 패턴을 검사하기 위함이거든요. 잠자는 동안에는 호흡이 약해지고 불규칙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 기계를 달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기계가 한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 장치가 다른 병원에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폐활량 검사나 기침 능력 그리고 수입 용량 검사 등 다양한 호흡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호흡이 어떤지 또 호흡이 약하다면 인공호흡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적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정말 처음으로 갔기 때문에 척추가 휘지 않았는지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심장 기능은 어떤지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검사 등 여러 검사를 했었던 것 같고 또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호흡이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잠잘 때라도 호흡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호흡기를 처음 사용해보고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근육병은 내부 근육까지 약해지기 때문에 호흡이나 심장까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상태가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 커뮤니티, 행복카페나 근육병 협회 이런 쪽으로 정보를 좀 알아보시고 힘들더라도 병원에서 제대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